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병정치후의 주식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5월의 첫째 주 역시 녹록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날 휴장이 득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요? FOMC 회의 당일날에는 뉴욕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걸 우리 증시는 이 휴장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고 뉴욕 증시 급락을 그대로 반영한 어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 속에서 5월 증시도 힘들게 초반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뉴욕 증시 이 급락의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하락으로 32,899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가 1.4%의 하락으로 12,144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0.57%의 하락으로 4,1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날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 이후에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는데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 미증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제 금요일 코스피 상황 보겠습니다. 힘을 받을 요인이 보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635까지 밀릴 만큼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자, 코스닥은 880선까지 발이 묶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사흘 만에 이탈하는 모습을 크게 보이면서 환율이 장중 한때 1,2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죠. 녹록지 않은 한 주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을까요? 자, 021-786-1022, 1023번 토요일 아침에만 함께할 수 있는 공명정주위원님의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1-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MTNW 어드바이저 2021년 대상을 수상하신 정지우 위원님은 올해도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진짜 지금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장이 나타나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한 주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한 주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빅스텝을 공식화했죠. 앞으로 1, 2개월 동안 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또 해석이 달라졌죠. 일단 복잡해요. 굉장히 지금 앞으로 글로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죠. 아직 중국 봉쇄가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아마 이제 이 증시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이제 5월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 이제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땐 중요한 좀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중국 상해 봉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둔화되고는 있는데 베이징 봉쇄가 또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남아공도 그렇고 한번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 시기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 2개월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은 됩니다. 그만큼 중국도 추가 부양 정책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당대회가 또 열리다 보니까 아마 경제 성장이 상반기는 물가를 잡고 하반기는 경제 성장에 좀 올인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받을 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죠. 5G 장비 이제 1조 원 정도 수주를 하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뭐 이론이라든지 요즘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 원자재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우호국으로 수출 금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코프라라든지 이런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났죠.
앞으로도 일단은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주랑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하반기를 생각하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이 또 핫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실적이죠. 일단 농슬라라고 하죠. TYM 같은 이 농기계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미중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함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데모라든지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수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30% 40% 급등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미국도 인프라 투자 뭐 1,000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고요. 일본도 400조 원, 뭐 중국도 수백조 원에 가까운 인프라 투자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종군들도 이제 바닥에서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종목들도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큰 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크게 간밤에 급등이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국 다우 증시가 1%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좀 넘게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만간 나스닥이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기로점이에요.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721선 부근 2018년도 때 하반기 바닥을 형성하고 큰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2020년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큰 랠리가 나왔죠. 코로나 그때 터졌던 시점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721선 하향 돌파하면서 대사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역시 무엇보다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중국 당대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나쁘게 흘러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은 적거든요. 대자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떨어질 때가 최저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과 또 나스닥의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FOMC 당일날에는 보통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을 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나타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물가를 잘 잡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락의 연장선상이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나스닥의 저점 확인 정도로 확인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제가 좀 전망을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시장은 핫 이슈를 좋아하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소 쪽에 얘기 나오면서 한 해 5년을 결정짓는 수소 관련주들이 큰 랠리가 한번 나왔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임박돼 있는데 5월 10일 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취임사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느냐. 뭐 디지털 플랫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나올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부터 초기에 주도주를 또 잘 잡아야 돼요. 운명의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도 그렇게 과열 국면에 있지 않거든요. 721선, 미포스닥, 싹스리 기법에 721선, 코스피, 다우, 나스닥이 이제 바닥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물론 뭐 운이 안 좋게 뭐 행무기가 나온다든지 본격적으로 대사하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임기 초에 대사하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 임기 초에는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큰 상승세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올지 모릅니다. 거기서 주도주로 튀어나가는 그 종목을 잘 포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핫 이슈를 좋아하죠. 자,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정부 취임사 주목. 정책 방향, 주도 업종, 판가름 난다. 자, 임기 초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떠한 단어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날까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음 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도 예정되어 있어서 또 함께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9시에는 공개 방송도 여러분들과 무료로 나누겠습니다. 4월 시장이 어려웠는데 하이크 코리아가 20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떠한 기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강의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도 밑보싹, 싹쓸이 기법 강좌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신정부 출범이 이제 임박돼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항상 721선, 싹쓸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721선 돌파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수가 바닥을 시현하고 벌써 2년간의 큰 랠리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지만 대부분 721선 이제 막 돌파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바닥권에 아직까지 선반영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선별적으로 제가 721선 돌파한다는 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 721선이라는 건 3년간의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을 땐 침체권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라인대를 돌파할 때는 본격 상승 전환 시기, 그리고 7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과열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하반기 721선을 돌파할 유력 종목은 제가 물음표라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써왔는데요. 물음표는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덕 같은 경우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대덕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계속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요즘에 이제 FCPGA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가 애플 쪽에 공급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회사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 대덕전자만 2,700억의 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 좀 더 실적이 매출이 좀 더 폭발적으로 또 급증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덕 같은 경우도 자회사 Y솔이라고 있죠. 대표적인 5G 부품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훨씬 더 급증한다라고 하면 역시 지주회사인 대덕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심텍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심텍이 한번 큰 랠리가 지금 나왔어요. 최저 바닥 대비는 제가 알기로는 심텍은 한 10배 가까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텍홀딩스가 올해부터 좀 주가가 주목받고 있죠. 그만큼 자회사가 뛰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대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대 6,000원대 중후반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라인대가 왜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할까? 강하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까? 생각을 해보면 수급에서 알 수가 있죠. 이미 6,700원대 부근에서는 그만큼 이 회장 같은 경우가 이 수백만 주를 이 부근에서 지분을 많이 늘리는 모습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포 세력들 매집 단가 부근에 내려오게 되면 항상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PBR 0.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721선을 막 돌파를 한번 시도했죠. 그리고 나서 재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웬만해선 잘 안 빠져요.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히려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해도 플러스 마감했어요. 그만큼 견조하다는 거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721선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이 반도체 쪽이 앞으로 제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보면 그만큼 반도체 앞으로 이제 소총이나 이제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반도체 전쟁이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인가요? 밑에서 내려다봤죠. TSMC급의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썰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는 반도체 쪽에 예전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때 당시 윤석열 테마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또 시연했던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또 굉장히 주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적 급증하죠. 주포세력 회장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아직 바닥권에서 선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바닥을 시연했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 재차 쌍바닥 그리고 여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이번 달에 월봉 적산병이 나옵니다.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어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 밑에 MACD가 여기서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막 본격 랠리가 나왔어요.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변곡점에서 2016년도 때 보신 분들이 큰 랠리가 나왔고요. 역시 또 2019년도 때도 랠리가 나왔죠. 지금 이제 또 왔죠. 이 월봉 상단 추세가 11,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MACD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 선반영돼 있지 않은 주가가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만 잘 보게 되면 이 상단 추세까지만 올라가도 20% 이상의 갭이 있죠. 그리고 이 상단 추세를 뚫어버리게 되면 저 위에 추세를 그어보면 한 13,000원대 이상, 한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도 오늘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덕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그럼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21선 돌파하는데 실적이 급증하고 주포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덕도 왜 이슈가 있습니까? FCBGA,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물론 LG이노텍도 이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 대덕전자랑 삼성전기인데요.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도 핫 이슈가 있는 거죠. 핫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반기 핫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이 바닥권에서 초록변 컴퍼니 같은 경우도 하반기 핫 이슈가 있죠. 이 바닥에서 제가 쓰리바닥 시연하고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움직일 때 이때였죠. 3월달. 제가 이때 이 주식 싹쓸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세가 이어졌죠.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충분히 1차, 2차, 그리고 3차. 지금 하락 파동이 나오고 60개월 이평선을 죽어도 안 깨죠. 지난주 딱 아래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습니다. 아래꼬리 소양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봉이 짧은 게 좋아요. 봉이 너무 또 길어버리게 되면 매수가는 또 지나버리죠. 그래서 일단 아래꼬리 소양선 60일선 부근이 단기 지지권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2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역시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리면서 주포 세력이 매집이 들어왔다. 누가? 최대 주주 관계사 쪽에서 수백억 정도의 역시 1,080원 이 부분에서도 200억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오션인W 20억 정도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수백억 정도가 1,080원 정도에서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7월 달에 회장님 포함해서 역시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250억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주포 세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하반기에 어떤 재료가 있느냐? 하반기에 방탄소년단 뉴스 드라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에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촬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에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면서 IP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 뉴스 드라마가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의 IP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 훨씬 더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이제 순이익만 수백억 정도, 600억에서 700억 정도 순이익이 났죠. 그만큼 수익이 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이제 올해 새로운 신사옥을 역시 이제 인수를 하면서 800억 정도 되는 이제 강남 쪽에 사옥을 인수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신사업 그리고 실적 그리고 수급, 주포 이제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상자산까지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만약에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위험자산, 가상자산도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또 앞으로 실적이 폭증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제 롯데홈쇼핑 쪽에 지금 수백억 정도 지분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롯데홈쇼핑이 2대 주주로 있는 부분이 있고 초록펜 컴퍼니는 이제 자회사 초록펜 미디어가 최근 들어 투자도 많이 진행했죠. 타코미디어에도 투자가 들어갔고 200억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승기 씨 소속사를 인수를 했다는 부분, 이영자 씨 소속사도 인수를 했다는 부분. 공적적으로 작년도에 수천억 정도의 자금 유치를 받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7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재료와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21선 아래에 있다는 건 먹을 폭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펜 컴퍼니 앞으로 721선 돌파 여부를 1,500원대 한 중반대 될 것 같은데요. PBR 지금 0.5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여기서 한 100% 정도는 올라가야지 PBR 1배 정도 육박을 합니다. 청산가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PBR 1.1배 정도, 1배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펜 컴퍼니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일단 중간 월봉 상단 추세는 한 1,800원대, 1,900원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0원대 한 중후반대 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3차 상단 추세는 한 4,000원대 중반대가 있고요. 마지막 월봉 상단 추세는 저 위에 한 9,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추세를 그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가면서 시장의 재료와 수급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다. 주식은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펜 컴퍼니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바닥에서 이렇게 불쑥 2019년도 때부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순간순간.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한 몇 년에 걸쳐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요즘에 회장님이 이제 50억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1년 동안 보유회수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앞으로 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중요 또 포인트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의 대박은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진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이크 코리아 설명드렸었죠. 지금 300% 가까이 랠리가 한번 나왔는데요. 다음 주면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 모바일 결제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밑보싹 강의였습니다. 자, 5월에 721선 공략 종목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만 함께하는 공명정주의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참 지갑이 뚫리는 달인데, 네, 이렇게 잔고는 참 이제 펑펑 뚫리는데, 자, 돈이 들어올 일은 참 많이 없네요. 첫 번째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유니크라는 종목요. 유니크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7,750원에 매수했고요. 예. 비중은 40%인데요. 플러스권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시장인데 다행이네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4월 27일 날 매수를 했는데요. 예,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꼭 좀 올랐다가 나중에 항상 종가 때는 많이 떨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네. 조금 이게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 여기에서 그만 예. 욕심 버리고 그래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플러스권인데 항상 이렇게 종가에 조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새가 좀 찝찝하다. 여기서 네. 만족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까? 어떠세요? 위원님의 의견은? 네, 제가 지금 잠깐 자세히 좀 지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시청자분께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인데요. 이 유니크 같은 네. 경우 제가 자세히 지금 일봉부터 해서 월봉도 설명드리고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유니크는 네. 기본적으로 수소차 부품주예요. 이 문재인 네. 대통령 시대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관련 부품 회사이기도 하죠. 실적도 작년도부터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그 한 주당 얼마만큼 이익이 나느냐. 지금 300원 정도 작년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8,000원대라는 건 퍼로 계산해 봤을 때는 20배가 넘어가요. 그만큼 이제 수익성 대비 지금 실적 대비 그렇게 썩 저평가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7, 8,000원대에서는 저평가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버블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고평가가 좀 돼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관 외인들이 대부분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유니카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최대 주주가 수급이 들어온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체크를 해봤더니 5,000원대에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꾸준하게. 작년도 이제 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2월달, 3월달에도 이 5,000원대 초중반대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에. 그런데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은 저점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항상 저점을 찾아서 고점에서 매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이나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더 갈 거를 바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갈 가능성 여지는 있으나 이미 바닥은 지났다. 7, 8,000원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바닥권은 아까 제가 721선 강좌를 좀 해드렸죠. 방금 전에. 돌파했던 시점은 2022년도 3월 달이에요. 그것도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뚫어버렸죠. 항상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려요.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 한번 시도할 거야.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때 이렇게 지지받을 때 이 종목이 그래도 뒤늦게라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7,000원대라는 거죠. 정상적인 매수권은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기가 예측을 해서 수급을 봤을 때 5,000원대에서 세력이 매집이 들어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단 추세 부근에서 우상향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네. 그러면 원래 이 바닥권에서 베팅을 했으면 지금도 한 50% 정도의 수익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고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최대 주주랑 같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늦게 봤다. 그러면 돌파 지지받을 때 7,000원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은 7,700원대에서 봤으면 약간 추격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지금은 이 21선 부근 7,700원이죠. 무조건 7,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하시는 게 유리해요. 이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7,000원대까지 또 조정도 염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일단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핫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수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예측이 되는 게 있죠. 원자력.
거기서도 소형 원자로. 그런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이미 선반영은 좀 돼 있어요. 대신 한번 다시 또 충분히 조정받게 되면 원전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에너지 업종은 또 괜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수소차.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전기차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관점에서 전기차 쪽에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대신 좋은 부분은 또 있죠. 2017년도 때 막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랠리가 한번 나왔죠. 2019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5개월 평선 회복될 때 랠리가 나왔어요. 지금도 과열권은 아니에요. 중장기 과열권에 있지는 않으나 고평가돼 있고 핫한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게 올라갈 때 이득 실현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권은 9,3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역시 9,000원대 초반대 그리고 7,000원대 초반대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전자공시를 보시게 되면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공시를 이 종목은 기관 외인들의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최대주 측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급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시 체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잘하셔서 지금 수익권인데 도움 되셨죠, 시청자님? 네, 근데 그러면은 금요일 날 9,300원이 최고 올랐었는데 그때가 최고가였나 봐요. 예, 일단 거기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죠. 항상 시가 대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선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 안 좋은 거예요. 매도 압력이 강하게 눌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감대로 그 윗꼬리 다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 한 9,000원대 초반에서는 매도 의견, 수익 실현 의견을 주시네요. 네,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가정에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볼게요, 위원님. 두 번째, 5294님. 안녕하세요. 토니모리 매수가 9,490원. 비중 30% 진단 꼭 부탁드려요라고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만큼 오늘 저희 방송을 기다려 주셨을 것 같고요. 자, 토니모리 하면 여러분들께서 딱 떠오르는 게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요새 토니모리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틴트라고 해서 립 제품이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그것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만큼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좀 오르는 게 좀 덜하네요. 그렇죠. 일단 토니모리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지금 6,000원대 한 중반대에서 봤다는 건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 본 거랑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바닥은 3,000원대가 바닥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중장기 꼭대기권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화장품, 일단 아모레로 누구나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1위 업체잖아요. 근데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금융 투자만 좀 매수가 들어오고요. 개인들이 100만 조에 가까운 최근 3개월 동안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도 좀 들어오긴 했지만 뭐 14,000주 정도면 미미하고요.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가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200일선을 돌파했으면 이 200일선 부분이 지지권이 되는 겁니다. 5,7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720선 부근,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죠. 8,000원대 단기 저항권이죠.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누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그 라인대에서는 항상 보유하실 때는 한번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화장품 쪽이 이제 아무리 또 이제 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도 경쟁 업체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업만 뭐 테마성으로 무조건 또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핫한 화장품이 또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또 턴 어라운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8,000원, 5,700원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토니모리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좀 상담해드리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인터파크요. 네. 인터파크일까요? 그런데 종목이 바뀌었던데, 저는 밖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예. 몰랐는데, 예. 종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인터파크가 그레디언트로 이제 사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매수가와 비중을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6,500원에 5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정지가요. 거래 정지 중이에요, 지금.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알랐고요. 언제쯤 또 그게 상장이 되고 또 어떻게 그게 되는 경우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거 계속 볼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거든요. 네. 그냥 앞으로 여행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앞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생각하고 한 1년 정도로 보고 이렇게 사놨거든요. 1년 정도 보고 사놓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예,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대체. 예, 예. 지금 예, 비중이 적지도 않고요. 예, 일단 예. 사명도 바뀌고 또 거래 중지도 됐고 예, 시청자님 예. 입장에서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좀 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예,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 이제 사명 변경을 하는 부분을 보고 지금 제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레디언트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액면 병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20일로 나와 있네요. 5월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아마 상장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놀자 쪽에 수혜주죠. 야놀자가 3분기 상장이 지금 미국 쪽에 나스닥 상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를 야놀자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3분기쯤에 재료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시 재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움직임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레디언트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좀 매수 단가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가 지금 721선 부근은 2021년도 초반대 돌파. 원래 여기가 급소거든요. 2,300원대 집중적으로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720선 돌파하고 나서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7월 달에 작년도죠. 한번 윗골이 길게 나오고 본격적으로 쓰리봉을 시현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단 추세를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죠. 여기가 계속 저항권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721선 부분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5월 20일 전후로 해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2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00원대 한 200원, 6,300원 정도가 여기가 또 상단 추세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추격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3분기에 또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매수 단가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는 한번 경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소를 한다든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좀 이제 본전 부분 정도 올라갈 때는 축소를 해갖고 그리고 나서 3분기 때 재료가 나오면 그때 있는 것만 나머지 좀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좀 3분기 재료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확인 매수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은 일단 전저점이 또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00원대 초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5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어나가고 6,000원대 중반대에 올라갈 때는 좀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악재 나온 종목은 아니니까 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시죠?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3분기에 재료 부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때쯤 한번 좀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수익 극대화.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렸고요. 이제는 공명정지우의 포착 종목 시간입니다. 공명정지우의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하잉크 코리아 4월의 대표 종목입니다. 저희 몇 달 전 종목 아니고 4월 힘든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종목입니다. 4월에 한 상한가가 3번가량 나온 주인공이었고요. 상승률로는 200%가 넘었는데 잠깐 눌렸다가 여러분 5월 들어서도 이번 주에 4거래일 연속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빵빵 터지고 있네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 관점에서 4월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죠. 그런데 이 4월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올해 레전드 종목이 이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2,000원대 지금 후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900% 10배가 터지는 건데요. 원래 주식 싹쓸이, 이 미포싹 싹쓸이는 바닥 대비 11배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제로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서초구 반포동 쪽에 신사옥을 거의 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마블 디즈니, 삼성전자, 카카오 협력회사죠.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커피의 바나나 쪽에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플랫폼에 만약에 이 회사의 플랫폼이 대세가 된다. 그럼 제2의 배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시면서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7,400원대가 이전 저점 부근이에요. 그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단기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4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경고 종목 지정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특히 화요일 날 해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면 일단은 좀 경계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는. 대신 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점진적으로 또 기간 조정 받고 다시 해제되고 움직일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급하게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고 종목 지정이 다음 주 해제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11,300원대가 일단 단기 중기는 좀 저항권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하게 올라왔는데 차근차근 더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11배 네. 공략하나요? 그리고 네.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의견.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하면 그 우리 위원님은 새 정부 출범 관련주 되게 주목하시는데 예, 대선 전후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이 고프네요. 예. 아, 그런가요? 예, 배도 고프고요. 아직 아침도 안 먹어서 그런지 배도 고프고 주식도 고픕니다. 이게 배가 고픈 종목들을 좀 바닥에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이미 배가 부르면 너무 이제 빵 터질 수 있거든요. 너무도 배부른데 거기서 밥을 또 계속 먹으면 배가 터질 거잖아요. 주식도 거기서 버블이 터지면 위험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고픈 종목들 네. 바닥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그게 하잉크 코리아가 되게 잘 예. 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예. 두 번째 볼게요. 3월 18일에 매수를 한 YJM 게임즈입니다. 자, VR 관련해서 자, 계속 각광을 받는 이 종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죠. 제가 주식싹쓸이 이 작년도에 10월 달에 100% 가까이 올라간 YGN 게임즈도 레전드 종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다시 짚어드렸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바닥권에 있을 때 밀집 국면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디지털 플랫폼 안에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AI 쪽에 휴먼, 가상인간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상인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연예인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가상인간으로 그만큼 이제 팬미팅도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광고도 찍을 수 있고 IP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처럼 이제 광고를 찍었다라고 해서 광고비를 주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상인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또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YGM 게임즈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가 중장기에 지금 밀집돼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 달부터 20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한신기계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고 나서 거래 터지고 나서부터 대세 상승 거의 강한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한신기계도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신기계도 네. 딱 이때였죠. 이때부터
20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YGM 게임즈가 이번 달부터 들어가는 부분 포착이 됐으니까 역시 다음 주부터도 좀 더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지난주 종목이에요. TPC. 매수하자마자 이번 주 초에 크게 올랐어요. 예, 그렇죠. 이 TPC도 제가 세력 들어오는 걸 포착을 했죠. 최대 주주 임원들이 이제 시비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3,000원대 후반대에서 이제 늘리는 부분을 포착을 했는데, 야, 이 종목이 공급망 대란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 3D 프린터 관련주죠. 작년도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면서 올해 본격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학기기 1위 업체로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도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3D 프린터 굉장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거래량도 시현됐는데 아직 주포 세력 시비 행사를 해놓고 팔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력 이탈되지 않았고 재료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장기 이평선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시도하죠. 앞으로 6,500원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MACD 바닥권에서 이렇게 MACD가 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 않다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이수화학은 매수하고 지금 거의 최고가 부근이거든요. 예.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분들한테. 9월 달에 세계 최대 황화 유통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 핫 이슈는 그때 나옵니다. 9월 달까지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9월 달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빠르게 종목 점검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고 눈여겨보면 되는지 두 종목을 준비하셨죠? 예, 일단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코프라라는 종목인데요. 예, 제가 농담으로 코프는 종목은 아니고 코프라라고 지금 이름이 이제 재밌게 이제 나오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무엇보다 이 코프라 같은 경우가 작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애플사 부품 공급 업체로도 또 이제 관련주로 묶여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최대 주주 BGF 그룹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소비재 쪽에 에코바이오 자회사 그리고 산업재 쪽은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은 이 코프라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2만 원대에서 코프라가 2만 원대에서 지금 1,500억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주시하시면서 제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짧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9시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공개합니다. 두 번째 종목명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농슬라라고 하죠. 이 TYM. 농슬라. 예,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600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신 단계는 좀 과일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제가 M10W 또 유튜브에서 자세한 전략은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인데 테슬라가 지나가요. 농슬라라고 해서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저희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자 그래서 저희 공개 방송에 9시에 좀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4월달 하이크 코리아 200~300% 올라갔는데요. 5월달도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뿐만 아니고 올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크게.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만한 기업들을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2020년도 CIS가 있었어요. 10배 갔죠. 2021년도 KEC가 있었습니다. 아직 4배 가까이 올라가고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2022년도 하이크 코리아가 10배가 될지 아니 다른 기업이 또 될지 저는 굉장히 오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가 5월달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오전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9시에 공개 방송 함께 하시고 가족 모임 가시면 되겠네요. 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공명정지후에 사진이 보이는데 지금 방송 예정이 9시에 가까워지면 방송 중으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참석하셔서 오늘 두 가지 포착
샷주 가격 전략과 함께 신정부 출범에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샷 0988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셔도 좋고 또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5월에 좀 돈 펑펑 들어가는 달에 좀 꽉 계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공명정지